주의. 본 영상은 내용 특성상 자극적인 사진이 많이 나옵니다. 혹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시청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포경백서 목차입니다. 제1편 도입에서는 연구회 소개, 한국의 현황, 비뇨기과 이야기, 용어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경수술 바로 알기 연구회 약칭 포바연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연구회는 한국의 무분별한 포경수술 실태를 고발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많은 전문가분들이 모여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연구회는 포경유감, 우먼거지 이야기, 포경은 없다 등 많은 저술 활동과 함께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연구회는 다양한 논문 활동과 연구 활동을 통해 결국 80%에 육박하던 한국의 포경수술을 20%대로 끌어내렸습니다. 이제 이 자료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자료이니 아마도 지금은 더 낮은 비율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위 사진은 최근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특정 비뇨기과의 포경수술 광고 중 하나로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비뇨기과 의사들이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왔으니 위의 사진과 같은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도대체 왜 우리 아이들이 영문도 모른 채 병원에 끌려가서 멀쩡한 성기에 살이 잘리고 그 고통을 겪어야 하나요? 이 숫자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한국의 포경수술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한 해 동안 발생한 비용입니다. 누군가의 수익을 위해 아이들의 성기는 무참히 절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얻는 게 뭔가요? 위생에 좋다? 질병에 좋다? 냄새가 안 난다? 이 영상을 통해 그 모든 질문들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슬리브 포경수술, 많은 포경수술, 해바라기 포경수술, 음경 확대 포경수술, 조로수술 포경수술 세트, 정관수술 포경수술 세트. 이게 도대체 다 뭔가요? 어쨌든 멀쩡한 조직 잘라내는 건 똑같은데 이름도 참 많네요. 이제는 성기 훼손도 색다르게 하나 봅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태어나자마자 포경수술 시키는 게 좋다며 의사가 아기의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도 포경수술을 시켰습니다. 과거 신생아는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가설로 인해 마취를 하지 않고 포피를 잘라냈었는데요. 최근 신생아도 통증을 느낀다는 것이 밝혀지고 쇼크, 과다 출혈, 정신적 피해 등 수많은 부작용이 알려지며 한국의 신생아 포경수술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포경수술 광고 타겟을 청소년, 성인, 노인들까지 전연령대로 확장하여 위생을 명분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해야 한다고 광고합니다. 과거에는 포경수술은 위생과 질병 예방을 위해서 꼭 받아야 하는 수술이라고 무조건적으로 홍보하며 이득을 취했는데요. 현재는 포경수술의 진실이 널리 알려지자 말을 살짝 바꿔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수술인데 그래도 하면 좋다며 은연중에 계속 광고하고 있죠. 그냥 솔직하게 안 해도 되는 거고 자연 그대로의 몸이 가장 좋다고 양심적으로 얘기해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가장 적당한 시기? 애초에 하면 안 되는 수술을 적당한 시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언젠가 꼭 해야만 하는 수술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군대 가면 강제로 시킨다?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입니다. 포경수술 하지 않고 다들 잘 갔다 오니 영상을 보는 미성년자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위생과 냄새? 이 두 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룰 겁니다. 이것은 본인이 잘 씻으면 되는 일이며 굳이 의사가 칼과 레이저 들고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여성 문제? 이건 말 그대로 남성과 여성, 당사자 둘이 상의할 문제이며 거기에 의사 등 제3자가 껴서 일반화할 일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포경 수술 광고 문구가 매우 많은데요. 점점 내용이 교묘해지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비뇨기과 의사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포경 수술에 회의감을 느끼고 반대하는 비뇨기과 의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단지 그렇게 해왔던 비뇨기과 의사들이 대부분이니 일반화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되면 비뇨기과 의사들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계속 포경 수술이자는 것 때문에 의사와 환자 간이 신뢰도가 떨어지고 이것은 곧 전체적인 비뇨기과의 이미지 추락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비뇨기과가 포경 수술을 광고하면 할수록 비뇨기과는 포경 수술을 과장 광고하는 나쁜 곳이라는 인식만 남을 것입니다. 포피는 덮을포, 가죽피, 즉 덮는 피부라는 뜻으로 외포피와 내포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성에게 가장 민감한 성감대입니다. 포피에는 미세한 근육 조직, 혈관, 신경 등 수많은 조직이 몰려 있으며 포피구를 끝으로 외부로부터 귀두와 요도구 등을 보호합니다. 또한 포피 소대는 포피와 귀두를 연결하여 원활한 발기를 도와주고 음경을 지탱해주며 평소에는 포피가 귀두를 덮고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두 개의 층 중 외포피는 음경 피부의 연속으로서 일반 피부와 같고 내포피는 면역 기능을 하고 습도를 조절해 성적 민감함을 유지시켜줍니다. 능선대는 수많은 마이스 너소체 감각 수용기가 모여있는 성감대이며 자위 행위나 성관계를 할 때 미끄럼 운동으로 높은 성적 쾌감을 일으킵니다. 능선대는 포피 조직 중 최고의 성감대이고 포경 수술로 영원히 잘려나가며 이후 포피 복원을 시도하더라도 복원이 불가능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남성의 생식기와 여성의 생식기는 상동기관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포피는 남성과 여성 모두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남성의 귀두를 덮는 포피를 음경포피, 여성의 음액을 덮는 포피를 음액포피라 부르며 두 조직 모두 외부로부터 성기를 보호하고 평소에는 포피가 귀두나 음액을 덮어 성적 민감함을 유지시켜주며 윤활 물질을 분비해 성관계를 돕고 면역 기능을 통해 생식기를 보호합니다. 이제 남성과 여성에게 포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셨죠? 모두 사람의 몸에 필요하니까 존재하는 조직이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포경 수술은 남성의 포피를 절제해 귀두를 영구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며 원래는 종교적인 의식으로서 할례라고 합니다. 남성 할례, 여성 할례. 이 사진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멀쩡한 성기를 훼손하는 이 행동들이 과연 제정신인 행동들인가요? 남성 할례 세계 지도를 보시면 남성 할례를 많이 하는 곳은 미국, 중동 지역, 일부 아프리카 부족, 한국, 필리핀이 있으며 남성 할례를 하지 않는 곳은 선진국이 모여있는 유럽, 13억 중국, 12억 인도, 이제는 하지 않는 영국, 캐나다, 호주, 그 외 수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성 할례 세계 지도를 봅시다. 여성 할례를 하는 곳은 아프리카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다른 나라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남성 할례를 많이 하는 미국이 여성 할례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상동기관 생식기를 갖고 있으며 할례로 인해 모두 같은 고통을 느끼는데 성기절제라는 사안에 대해서 성별에 따라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다면 그것이 바로 차별이고 모순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인격체로서 같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종종 일부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일방적으로 포경 수술을 강요하는데요. 그렇게 상대방의 몸에 칼을 대라고 요구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입니다. 여성 할례가 악습이라고 하면 남성 할례, 즉 포경 수술도 악습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포피 상태에 대한 단어 뜻을 정리해 봅시다. 보통 젊은이들은 위 단어 이외의 단어들도 은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용어들은 공식적인 의료 용어는 아니지만 한국과 일본에서 많이 통용되는 단어들이며 특히 자연포경이라는 단어는 더욱 특수합니다. 위의 박스의 내용에 해당하면 가성포경입니다. 남성의 99%는 이 상태이며 전혀 병적인 상태가 아닌 지극히 정상인 상태를 말합니다. 문제는 사람들마다 정의가 다른 자연포경인데요. 자연포경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자연 그대로 놔둬도 되는 성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몇몇 의사들은 자연포경을 평소에도 포피가 퇴축되어 있는 상태에 국한해서 정의하는데요. 앞에서도 정의했듯이 원래 포피란 게 덮는 피부라는 뜻이고 그러므로 평소에는 포피가 덮여 있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게 국한된 정의는 정상인을 비정상인으로 만들어 포경 수술을 유도함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포피가 짧은 사람들은 항상 포피가 퇴축되어 있으며 그런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가성포경은 자연포경이므로 헷갈리지 맙시다. 위의 박스의 내용에 해당하면 진성포경입니다. 남성의 1%는 이 상태이며 보통 포경 수술 적응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최근 의학의 발달로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지속적인 스트레칭이나 자율행위 방법 교정 또는 스테로이드 연고 등 다양한 보존적 치료 방법을 통해 굳이 포경 수술을 하지 않고도 극복하려고 하고 그 모든 방법들을 썼는데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포경 수술을 권합니다. 실제로는 진성 포경을 극복하려는 사람들이 스트레칭만으로도 매우 높은 치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연고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의 정확한 안내가 있어야 올바른 사용이 가능합니다. 혹시 자신이 진성포경이라면 바로 포경 수술을 하지 말고 반드시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시도하십시오. 섣불리 한 포경 수술로 인해 잘려나간 포피는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경을 포피가 덮여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정의입니다. 원래 포경은 진성포경과 같은 의미로서 포피와 귀두가 유착되어 퇴축되지 않는 상태만을 일컫는 말입니다. 몇몇 단어가 잘못 통용되고 있으니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포피 상태들은 반드시 20세 이후에 판단해야 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포피가 퇴축되지 않는다면 아직 성장 중이라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포피 발달 그림입니다. 생전에 포피가 생성되고 발달하여 모든 남자 아이들은 포피와 귀두가 유착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후 어린이와 청소년이 되면서 호르몬의 분비 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포피가 퇴축되기 시작하고 대부분 성인이 되면 완전히 퇴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포피가 퇴축되지 않는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스트레칭 등 보존적 치료를 통해 극복하시면 되는 겁니다. 즉, 어린이와 청소년 중 포피가 퇴축되지 않는 것은 아직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것을 진성포경이라며 포경 수술을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부모님이 알아야 할 아기의 포피는 이렇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기의 포피는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부모님이나 의사가 아기의 포피를 억지로 퇴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놔두십시오. 제1편 도입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편 반박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